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최린아입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4월 연속 내리면서 결국 2,000선까지 미끄러졌죠. 외국인이 현물 기준 7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쿼드러플 미팅이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를 앞두고 전일과 전전일 이틀 동안만 선물을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4월 전부터 시장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전일은 특별히 금융투자 쪽의 매물이 많았고요. 프로그램 쪽도 어제 2천억 넘는 매도의가 비책 중심으로 기록되면서 시장에 하락 압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엔저 우려가 현실화되자 자동차주 위주의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2,000을 깰 수도 있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탓이었습니다. 유럽은 가뜩이나 디플레 우려까지 겹치면서 2% 안팎으로 크게 조정받았고요.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마디 지수가 모두 깨졌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온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2년 반 내 최고, 마켓 집계로만 봐도 10개월 내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고용 지표마저 좋게 나온다면 미국은 이번 달 안에 연내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우려가 다시 부각된 것입니다. 많이 오른 뉴욕 증시가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테이퍼링 우려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부터 다시 보죠. 네, 전문가 5분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전일장에 관한 의견.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기관은 매도, 외국인들도 팔면서 수급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 심리가 컸다 하셨습니다. 변동성도 컸죠. 김일환 연구원님, 김영겸 팀장님, 안상현 대리님의 공통점은 자동차주를 언급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 내수 판매 부진과 환율 영향, 특별히 엔저 영향이었겠죠. 자동차주 하락, 그리고 모멘텀 부재 속에 자동차 업종 급락, 에너지 리스크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까지 동반에 하락했던 날이었다. 자동차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오늘 장 얘기해볼까요? 프리뷰 내용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글로벌 증시가 고점 부담을 느끼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투심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다가 엔저 리스크까지 조정장의 연장선이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아마 박스권으로 이제 다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환율과 수급의 체크가 필요하다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그래도 연말 효과도 있는데다가 2014 세스, 즉 세계 가전 박람회가 내년 1월 연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죠. IT주 선취하는 것이 어떨까? 아주 신선한 의견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충분한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 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에 자동차 많이 빠져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한 상황에서 환율과 수급이 중요해졌다 하셨네요. 네, 역시 전일은 자동차 업종들이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들이 양 매도하면서 코스닥도 이틀 연속 하락, 코스피도 1%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지금 들어서 코스피가 이제 2060선 전 고점에 대해 가지고 저항선 두고서는 계속 속도 조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 소비 시즌 그런 기대감 이외, 계절성 이외에는 지금 지수 상승 이끌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 지금 연말에 매수 집중하면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소비 지출 결과가 전년 대비해서 4% 가까이 좀 하회하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고, 아까 자동차주에 대한 얘기 이어서 하자면은 엔화가 지금 5년 만에 103엔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약세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국내 수출 기업들,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우려가 높지 않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원엔 환율에 대해서도 오늘 장중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달 이제 FOMC 회의 앞두고서는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관망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대해서 저항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00선에서 2060선 좀 크게 보면은 1950선에서 2060선 안에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두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게 수급 체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 가지고 시장 장중 변동성이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 수급 우선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더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 투신 같은 경우에 우선은 펀드 환매 물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11월 달도 보고 하시면은 박스권 저점인 1950선, 2000선 부근에서는 매수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근데 심리적으로 코스피가 이런 부담감 해소할 시간은 아직까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연말 고배당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내년 견조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수급 개선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 구간을 좀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구간으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율 가운데 원엔 환율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 하셨고요. 오늘 단기 저점이 예상되니까 단기간에 한번 매수 공략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얘기 미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갭상승에서 2050을 찍더니만 이번에 박스권 돌파하나 했는데 다시 가파르게 내리면서 20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급등락, 변동성 확대는 12월 들어서도 계속되네요. 예, 12월 들어서도 계속될 거고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폭 상당히 크죠. 금주도 이미 위아래가 43포인트 정도 됩니다. 11월 주간 변동폭이 한 40-50포인트 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또 그 아래쪽을 좀 더 넓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간 변동폭은 11월보다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좀 아래쪽일까, 하단의 지지선은 어딜까라고 놓고 봤을 때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추세선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텐데요. 그 하단을 놓고 본다면 가늠해보면 1980에서 1990포인트는 한번 반등을 노릴 만한 그런 지수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약간 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1990 이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을 노릴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앵커님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좀 거래소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6거래일 만에 나왔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계속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절대 수량은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고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만기 앞두고 베이시스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향후 흐름에 있어서는 전체 장세가 계속 이런 변동성 확대를 하는 와중에서 이런 선물 쪽에서의 영향력이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많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포지션하고 베이시스 이쪽을 보면서 차익 잔고가 또 나올 수가 있는가, 한 5천억 정도는 단기적으로 유출입이 가능하다,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전일장 특징으로 자동차주의 급락을 많은 분들이 꼽아주셨는데, 사실 엔화 약세가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어제는 이 모든 걸 깨고 크게 급락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사실 원엔 환율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그런 환율 지표가 될 텐데 1,020원대로 들어왔고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세 자릿수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좀 최근에 환율, 특별히 엔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자동차주 어제 너무 과하게 빠진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 좋은 게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식선에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N이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너무 고평가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다시 원위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좋을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산업에 대한 절대 영향력은 예전하고 틀리다고 좀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죠.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현지 생산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하고 좀 비교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조선산업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좀 우리나라 쪽에서 현지 생산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좀 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환해지를 했다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의 우리 전체적인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지금 확대 해석을 오히려 경계할 때가 아닌가. 단지 유동성 유입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엔화 약세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상대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좀 적어지고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악영향이 나타나는 이 점을 봐야 된다. 자본시장 쪽을 오히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엔달러 환율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그 그림을 보면은 지금 5년 만에 최고치를 뚫어서 103엔까지 갔다는 점, 이 103엔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2.5엔이 상당히 중요한 그 선인데요. 2000년하고 2004년의 저점이었고 2009년 반등을 했을 때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 103엔하고 102.5엔 여기가 돌파됐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 그래프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다 기술적 그래프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차트죠. 기간 조정 많이 거쳤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도 103엔 다음으로 105엔까지 보는 상황이 지금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08년 최고점은 108엔이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기 올해 1년치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한 반년 정도를 저렇게 옆으로 기었다라고 치고 놓고 본다면 지금 103엔에서 끝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펀더멘털 쪽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테이퍼링 기조로 이미 들어섰죠. 미국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양 기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적으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 무역 적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화 약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게 단기적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 이 펀더멘탈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엔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그것이 우리 시장 내부 쪽으로 미치는 영향, 그 자동차 쪽 말씀하셨죠. 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 집계가 바로 나왔거든요. 12월 2일자로 신문으로 나와가지고요. 어제니까요. 미국 시간으로요.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전달보다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7.5% 증가. 뭐 이거 벌써 어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그 점유율이 회복된 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성장률을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봐야 됩니다. 시장 성장이 작년 11월 대비 8.9% 성장을 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두 다 합해가지고 7.5%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리고 기아차가 그나마 더 회복이 돼서 7.5%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쪽으로 좋을 것이 없다. 그리고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았는데 나쁜 정도가 덜 나빠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죠. 정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달러를 자꾸 논할 게 아니라 현지 생산 비중이 250만 대, 국내 생산의 2배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정체의 부진이지 이것이 외부 환경 요인이다.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주가 측면에서 한번 현실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또 하나 과매도권 진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전 전략에서 악재가 어젯밤에 미국에서 뉴스로 보도가 됐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중기적으로 안 좋아서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조만간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릴 것이지 오늘 가서 바로 추격을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다. 특히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23만 원대 여기는 좀 강한 지지선이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가면서 23만 원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좀 기다릴다. 오히려 여기서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앞두고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하셨지만 1908, 90선 정도 지지가 될 걸로 보셨습니다. 종합 전략 짧게 여쭤보죠. 네, 환시장 영향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펀더멘탈 요인이 있고요. 또 미 국채 발행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바로 그 뒤에 일정상으로 요인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쿼드러플 위칭데이 거래일수 오늘 포함해서 7일 있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미 그 영향권에 진입했고요. 11월에 수급 한번 만기일, 옵션 만기일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계 심리는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고 반등할 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식 투자자에게는 급등락의 이 양극단에서 매매 자제하는 단순한 전략으로 적용할 필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최소한 고점 매수하고 저점 매도는 좀 자제할 필요 있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절대 지수 레벨에 있어서 분할 매수 1900, 오늘 같은 경우 90포인트, 그리고 이익 실현하는 단기 전략으로 한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임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현대차 이제 23만 원권역까지 떨어진다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팁도 주셨죠.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 비즈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현물 쪽에 걸렸던 그런 날이었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했는지 화면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순매수 종목만 나오지만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판 종목이 바로 현대차, 기아차로 공통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거 숨은 종목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이 뭘 샀나 보니까 역시 중국에서 게임 흥행 소식이 들어왔었죠. 외국인들 매수도 계속 들어가면서 어제 신고가 어제만 4% 넘게 뛰었던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삼성전자 샀고 우선주도 같이 샀고 그밖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ETF도 같이 챙겨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인버스 샀고요. 기관이 포스코를 역시 계속 들고 있어요. 포스코가 어제 34만 원 찍었죠. 박스권 거의 상단 돌파 시도하는 의미 있는 주가의 모습을 어제 보여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1월 중순서부터 기관이 모아오던 바닥권에서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매수 3위에 랭크됐고요. CJ 제일제당 앞서서도 CJ ENM 최근에 지주회사 CJ 대한통운 다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이 어제는 또 제일제당을 집어든 모양입니다. 대림산업도 거의 한 10만 원대 왔더라고요. 어제 매수량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고 계신데요. 외국인이 인터파크를 가장 많이 샀네요. 어제 하림홀딩스와 덧붙여서 두 종목이 4% 안팎으로 많이 올랐는데 신고가 혹은 신고가 재차 노리는 그런 강한 종목들입니다. 자, CJ ENM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숟가락 턱 올렸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샀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매수했네요. 기관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지금 이슈가 있었던 농우바이오 매수했고요. CJ ENM 역시 지금에서 와서 안 살 수가 없겠죠. 기관 계속 끌고 갑니다. 이 밖에도 솔브레인, 인프라웨어, 이녹스, IT 부품 쪽도 약간씩 챙기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네, 박성환 차장님 특별히 언급 주실 종목이 있나요? 네, 최근에 수급은 기존에 끌고 있던 주도주에서 조금 수급들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기관 4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4분기 이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4분기 별도 기준 포스코의 매출액은 8조 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04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증가, 그리고 전분기 대비 37%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톤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개선되면서 스프레드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판매량은 890만 톤으로 계절성과 보수 완료로 전분기 대비 60만 톤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에 있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건설의 견조한 실적 예상으로 약 9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연산 300만 톤의 첫 해외 상공정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고로 가동 예정인데요. 내년 후판 110만 톤 그리고 슬라브 180만 톤 판매가 목표입니다. 조업 정상화에 따라서 실적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고요. 내년은 BEP가 목표입니다. 또한 인리 철광석 조달로 원가 절감 노력도 지속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 인상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다고 이야기되는데 포스코는 고로업체로서 조강 생산 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하면서 발전소를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료의 약 75%를 충당하고 있어서 전기료 인상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6.4% 인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은 영업이익의 0.5%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쟁업체와의 밸류에이션 갭이 큰데요. 2014년 PBR 기준 현대제철이 0.82배 그리고 글로벌 평균이 0.9배 수준을 감안할 때 포스코가 현재 0.64배로 저평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3만 원 언저리 눌림 목매수와 목표가 35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외하면 기간이 5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민자발전과 자회사 실적 호조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은 물론 유화 부분 모두 2014년 이후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요.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포천파워가 동사가 지분율이 33.3%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새롭게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회사 사모 및 고려개발에 대한 정상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연결 자회사들 즉 대림자동차와 대림 CNS, 오라관광 등의 실적 개선사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4년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림산업은 3분기에 악성 사업장인 사우디 두 곳 전장들에 대해서 손실을 이미 반영을 했고요. 2014년 이후에는 해외 원가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수주한 공사들이 비교적 수익성이 양호한 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악성 사업장에서의 어떤 체인지 오더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한편 유아 부분의 어떤 실적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에 접어들면서 부타디엔 가격이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유아 부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결 자회사들의 양호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림 산업의 어떤 연결 자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누적으로 대림 자동차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9.7% 증가한 2,823억 원, 영업이익이 248억 원, 그리고 대림 CNS가 매출액이 1,748억 원의 영업이익이 259억 원, 그리고 오라 관광이 매출액이 429억 원에 영업이익이 119억 원 정도로 실적 호조가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7,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구글의 퀵오피스 어떤 무료 배포에도 사부료에는 우려가 그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의 퀵오피스 무료 배포를 계기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 성능의 어떤 현격한 차이와 그리고 OS 사업자의 컨텐츠 경쟁, 그리고 제조사 기반 B2B 사업의 경쟁력이 근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무리한 과도한 판단이라는 이야기이고요. 퀵오피스는 구글의 PE 인수된 이후에도 여전히 MS 오피스 호환성 및 기능상의 어떤 열의가 뚜렷했습니다. 따라서 구글, 애플의 오피스 무료화는 사실상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가 주도한 만큼 향후 B2B 사업의 우려는 크게 없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의 방향성은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투자심리 위축으로 사업 관련된 우려도 확대됐었던 점이 있고요. 오피스 사업 부분 매각설, 제조사의 오피스 제품 교체설 등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고요. 오히려 안드로이드와 iOS, 타이젠 등 멀티 OS를 지원하는 인프라웨어 솔루션의 공급 확대가 오히려 전망되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근래에 PC 버전이 또한 출시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대체할 태블릿 시장에서도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이유고요. 이렇게 변함없는 사업 전망과 그리고 높아진 주가 매력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2013년 인프라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출하는 4억 6천만 본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 115% 증가되고 있고요. 2014년은 26% 증가한 5억 8천만 본이 예상되고 있으면서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2013년 태블릿 PC 출하가 노트북을 처음으로 추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태블릿 PC 출하가 27% 증가한 2억 8천만 대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인프라웨어의 이익 레버리지가 보다 확대될 전망으로 보겠습니다. 12,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림산업, 인프라웨어, 눌림목 매수 가격대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바로 하루 전에, 개장 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현대모비스입니다. 박스권 돌파하는 좋은 모양이시라고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제 하필이면 자동차주가 급락을 했었죠. 물론 모비스는 현대기아차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차트이긴 해서 어제 낙폭도 조금 덜하긴 했었는데 모비스를 어제 혹시 사신 분이 계실까요? 예,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103엔대 같은 5년 만에 처음에 엔화 약세, 그리고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관련된 우려에 급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물론 추세적으로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양적 성장,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부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어떤 부품사들이 국내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완성차들에게 어떤 노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완성차보다는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 같은 어떤 관련된 부품업종들이 좀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긍정적 접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 가운데 특별히 현대 모비스 추가 팁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월 4일) 수요일 우리장 개장할 분위기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4월째고요. 6개월 내 가장 긴 조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달려왔길래 4월 내리 빠진 게 가장 긴 최근 6개월 내 조정 폭일까요? 무엇보다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마디 지수를 모두 내준 데 이어서 유럽은 디플레 우려까지 겹치며 2% 안팎으로 간밤 크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어제 2000선을 다툴 정도로 2010선은 지킬 줄 알았는데 수급이 많이 꼬이면서 2000선 아래로 2000선대로 미끄러져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이제 500선대 초반까지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
무엇보다 전일 급락시켰던 자동차주가 오늘은 되살아날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장성택 실각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졌다면 커진 시점인데 쿼드러플 비칭도 다가오고 있고요. 이래저래 악재는 쌓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출발 상황 더 상세하게 들어보죠.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한맥투자증권에서 고광식 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빠지다 거의 저점에서 끝나고 코스닥도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까? 일단 오늘도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도 한 507포인트 전후에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꼬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역시 외국인 매도, 특히 이제 전 기관에 걸친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 하락폭을 키웠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역시 좀 약한 흐름을 보였고 뉴욕 증시의 하락도 영향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유로존 쪽에서의 낙폭 과대, 프랑스 같은 경우는 2% 이상 넘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일부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소형주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급락했던 운수장비 쪽에서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전반적으로 업종 대부분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단지 금융이라든가 유통 정도는 강보합 정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1,000원 하락한 145만 원을 좀 기록 중에 있고, 그 밖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역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 좀 강세를 보였던 포스코가 오늘도 비교적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000원 상승한 33만 7,500원을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한 400원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별로 보면은 셀트리온이 한 100원 상승한 42,45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파라다이스가 약보합 정도, CJ 오쇼핑, 서울 반도체 등도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은 소폭 매수, 개인이 좀 일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 특히 우리 시장에서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한 우리 국내 시장의 영향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크게 근래 들어서는 매수라든가 이런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 10억 정도 내외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매도 이 추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요 오늘 12월 4일 수요일 개장하면서 2,000포인트를 붕괴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식 알려드리면서 지금 일본 니케이의 개장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니케이는 어제는 지금 엔달러가 103엔대 들어가고 엔화가 그토록 강세를 이제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식에 니케이가 굉장히 힘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 니케이도 1.5% 가까이 좀 빠집니다. 한 6년의 고점 정도에서 뉴욕 증시 미끄러지니까 일본도 같이 좀 조정받는 모양새 15,520선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508선 정도이고요. 코스피는 1,999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최근에 환이 문제잖아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는 그런 간밤이었는데 딱히 지표가 굵직한 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 지표를 미리부터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계셨었잖아요. 오늘은 좀 조용할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요. 어제 종가 대비 20전이 하락한 1,061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1,062원 1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6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흐름과는 달리 지난 밤에는 국제여행시장에서 달러화가 주요 상대통화별로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약세 이유는 각 지역별 이슈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 N의 경우는 미 연준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의식한 뉴욕 증시의 조정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점이 달러 N의 하락을 유도했는데요.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103.37엔까지 상승했던 달러 N이 전 고점이 103.73엔을 앞두고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새벽에는 101.98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일 100엔당 1024원까지 하락했던 N1 환율은 1036원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N1 환율이 반등한 만큼 서울 외환시장에서의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다소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엔화의 반등과 함께 다른 위험 통화들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만 지난 밤에는 그와는 반대로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것은 아직 외환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이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로화의 경우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호주 달러의 경우는 소매 판매 지표에 호주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이 각각의 지역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동반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만 지난번 여객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여객 시장에서 다 드러나지 못한 원화 강세가 오늘 서울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어제는 서울시장에서 달러 원이 1063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수출업체들의 내구가 등장하면서 장중 고점으로부터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현재로서는 1060원을 중심으로 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그 고용지표 내의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신규 증가 규모가 18만 명보다 크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근접할 경우에는 달러원의 박스권 행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월간 고용지표에 앞서서 주목할 재료는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지표가 되겠는데요. 서비스업 지표 내의 고용지수가 월간 고용지표와의 상관성이 높았던 만큼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지표를 통해서 11월 고용지표를 미리 예상해보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1060원을 전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고용지표에 앞서서 또 한 번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로서 오늘 밤 서비스업 지표를 얘기를 하셨고요.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예상 수준으로 나올 경우에는 달러원은 그냥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를 공산이 크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일단 2,000포인트까지는 다시 올라오는 데 성공했고요. 자동차주 가운데 기아차도 1% 정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 세 종목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어제부터 이 종목은 이런 얘기가 돌긴 했었었는데 다날입니다. 다날. 제말토라는 세계적인 디지털 보안업체 피인수 소식이 있었었죠.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고 물론 미국 법인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소식도 있었었지만 이런 M&A 재료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한가 이어 오늘도 급등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동양시멘트입니다. 자회사인 동양빨 매각설이 나오면서 전일에도 한 14% 정도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어떤 흐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게 테마를 일으키네요. 북한의 인자 장성택의 실각으로 인해서 오늘 방산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장성택이라 하면 뭐 아시겠지만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요.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 고모부이자 공식 후견인 역할을 했었었는데 잘하면 공고된 이런 어떤 체계가 조력자를 잃어버리고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방산주가 들썩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돌발 종목 분석 오늘 명동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더블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신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날 사실 가격이 많이 밀렸었는데 M&A 재료가 떴네요. 예. 지금 세계적인 디지털 보안업체죠. 제말토가 지금 국내 모바일 기업업체인 다날 인수를 지금 추진한다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선은 그 조회 공식을 통해서 지금 다날 쪽에다가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말토는 지금 우선은 지금 나온 뉴스로는요. 다날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다는 지금 큰 목표를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그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지금 제말토 같은 경우는 지금 다날과의 인수 협상을 지금 진행한 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금 인수 조건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양사 간 기업 인수 가격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는 지금 제말토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다날에 대한 기업 실사에 나서는 등 인수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지금 올라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은 매도에 나선 반면 지금 개인 수급이 지금 대거 매수에 좀 동참한 것으로 그게 보이고 있고, 특징적인 모습은 거래량이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월요일 대비해서 9배 가량 어제 같은 경우 올랐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 지금 150만 주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 기업인 제말토 같은 경우는 지난해 22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한화로 약 3조 1,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한 글로벌 스마트카드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43개국에 83개의 지사와 13개의 그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있고요. 직원도 1만여 명의 그런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말토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랑 직접 설계 맞춤한 보안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 등에서 전 세계 금융사에다가 스마트 카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날과의 이런 인수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글로벌 그런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 시장까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M&A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 내용과 좀 생뚱맞은 거를 M&A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수를 했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상당한 그런 결과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후자 쪽에 근접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다날은 시초가 때는 거의 7%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1.61%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붙어 있긴 하지만 오늘 시초가까지 이런 제말토에 대한 인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기업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온다든지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좀 추가적인 반등은 그런 뉴스를 확인한 뒤에야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쪽에 대한 그런 호재도 있는데요. 지난 10월 동사가 지금 미국 현지 법인의 휴대폰 결제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적 결제액도 41억 원 정도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가 급증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4분기부터 동사의 미국 법인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는 이런 피인수 소식 외에도 이런 미국 쪽과 한국 쪽의 그런 휴대폰 거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동양시멘트인데요. 동양시멘트 지금 법정 관리 이후에 지금 상당히 좀 이슈가 있죠. 특히 지금 법정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자산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각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양파일입니다. 그래서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양파일을 지금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지금 파산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지금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자산을 매각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해집니다. 한편 그 동양파일 같은 경우는 연 9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지금 거두고 있고 수익성도 우수해서 지금 동양그룹 내에서 알짜 계열사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동양시멘트 내에서 그 자산 군이 현금 유동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지금 북한 2인자의 장성택 의 실각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띄우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산주라고 할 수 있죠. 스페코 같은 경우가 8.81% 정도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방산주라고 할 수 있죠. 빅텍이 5.7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지금 발언한 거에 따르면 지금 장성택 부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실각을 하고 그 핵심 측근이었던 이용화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 공개 처형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 핵심부, 수뇌부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처형 문제라든지 이렇게 실각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북한 쪽 내부적으로 또 진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산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북한발 이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식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빅텍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오늘 하루 정도의 재료일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앞으로도 뭐 미사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북한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증시에서의 반응은 점차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들 중에서도 식상한 테마와 신선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상한 테마들 같은 경우는 단기 재료의 그런 단기 매매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돌발 종목으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했던 현대기아차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아까 기아차만 빨간불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대차도 빨간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11월 자동차 판매 집계가 나왔는데 거기 내용은 또 어땠을지 잠시 같이 좀 연관지어 살펴보고요. 롯데 관광개발 목말리네요. 부동산 개발 소식에 벌써 상한가만 오늘까지 포함해서 사흘째입니다. 아프리카 TV가 유튜브하고 손잡고 콘텐츠 제휴를 맺었대요. 오늘 두 자릿수로 아침부터 급등세 실현하고 있고요. 코리아는 Q캐피탈을 통해서 투자 유치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투자 유치 중단 소식이 또 나오면서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서울이 횡령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으로 말이 참 많았었던 종목인데 감자 결정 나면서 점 한가에 들어갔네요. 자, 자동차부터 먼저 보죠. 사실 자동차 좋게 보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었고 그 변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그 미국 쪽에서도 그 자동차 관련 섹터들은 비교적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관련 테스타와 관련돼 있는 테슬라 그 관련돼 있는 전기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11월 달 미국의 GM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좀 선방했었고 특히 판매량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쪽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로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미국 시장에서도 비교적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합계로 놓고 보면은 한 10만 1,400대 정도 이렇게 지금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유율 놓고 따진다면은 전년 동월 대비 한 8.3에서 8.2%로 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10월 달 7.7%보다는 상당폭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교적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0원 상승한 23만 9,50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역시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전체적으로 21선 전후 이 부분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100원 상승한 57,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좀 급락한 그런 일부 영향으로 오늘 반등세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가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 일본 업체들도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최근에 엔화 약세의 영향 일정 부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동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총 생산하는 전체 비중이 한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악재가 과거보다는 민감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부분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엔저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 우리 시장도 좀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시각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웨어 이와 관련돼 있는 일부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기아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역시 과거에 용산 쪽에서 개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일부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개발이 가장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워낙 좀 가격이 출렁거립니다. 현재 5% 상승한 11,55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워낙 단기에 거의 뭐 더블 가까이 이렇게 좀 올라있기 때문에 주가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는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새롭게 접근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라면 일정 부분 좀 이익을 챙겨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좀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3% 상승한 1,950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역시 한 50만 주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제 업무 체결이 가지고 과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매출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확보가 제일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추경 매수는 한 템포 좀 늦추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단 좀 오전에 아침 일찍 이렇게 상한가를 좀 세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좀 더 좀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잠시 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좀 꾸준히 몇천 주씩 한 5에서 7천 주 정도씩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는 지난주까지 매도를 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나인데요. 특히 코리아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재무구조 쪽에 일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 조정이라든가 회생 절차를 위한 뭐 자구책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Q 캐피탈을 통한 투자 유치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일부 좀 잘 안 풀리면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약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5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점 측면은 뭐 워낙 저가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뭐 오늘 뭐 4,000주 정도 매수, 어제 같은 경우에 2만 주 매수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역시 주가는 뭐 큰 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부분 좀 안 좋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일단 이런 종목을 일단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 아닌가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을 이렇게 좀 생각하셨다면 한 템포 좀 늦추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뭐 수익이 뭐 이렇게 많이 나셨다.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부 좀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 서울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용 면에서는 역시 그 감자 결정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뭐 기세 하한가 진입을 했고요. 224원. 워낙 뭐 초저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감자 결정에 따른 일부 리스크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일부 매도 이런 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 간의 그 치열한 매매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악재가 나온 이런 종목들은 좀 철저하게 좀 배제하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TV는 거의 빠르게 또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오늘까지 닷새째 부진해요. 특별히 외국인들 매물 오늘 상당히 걸려 있는데 한빛 원전 3호기까지 가동 중지됐다는 악재가 생겼죠. 그리고 KMW가 신사업으로 최근에 LED 조명 쪽을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이쪽에 성장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캔들미디어 DVD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M&A 매물로 나왔다고 해요. 변동성도 좀 커지네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공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기업이라는데 상장 첫날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하필 자동차주가 어려울 때 또 상장을 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즈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뭐 잘만테크, 메커스 동반 상한가입니다만은 JCI는 최근에 너무 급등해서 매매 정지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전력부터 비트코인주까지 명동으로 가서 다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예. 우선 첫 번째 종목 한국전력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오늘 마이너스 1.42%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3호기 가동 중지 소식에 의해서 지금 거의 닷새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리 1호기 또 한빛 4호기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원전 결함입니다. 우선은 그 한빛 원전 3호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됐었죠. 그래서 발전이 정지가 된 상황이고요. 원전 측은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 쪽 항상 좀 뭐 비리 사건부터 해갖고 상당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불똥이 이제 한국전력까지 이제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발전소인 고리 1호기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설비 용량이 58만 킬로와트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발전 정지를 했었고요. 곧이어 한빛 4호기에 의해서 원자로 헤드 안내관이 84개 가운데서 6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지금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겨울에 전력 대란이 또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뭐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도 초겨울치고 상당히 지금 상당히 추운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아무래도 또 한국전력 주가에 상당히 차가운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조심을 좀 하시길 바라겠지만 한국전력 주가는 상당히 밴드폭이 좀 작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악재가 꼈었을 때는 오히려 뭐 반대의 경우로 좀 저가 매수에 임하시겠고요. 예전 같았을 때 이제 전기료 인상의 그런 수혜가 있었죠. 그때가 상당히 좀 꼭지였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박스권 매매에 좀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고 하면 한 34,000원 선에서 하단선은 거의 뭐 25,000원 선, 그 박스권 내에서 좀 분할 매매에 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KEMW입니다. KEMW가 발광 다이오드 조명 사업 가시화로 인해서 설비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6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6%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는 3,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LED 조명 사업을 위해서 143억 5천만 원 정도 토지를 지금 1만 5천 평 매입을 하고요. 그다음 4,500평의 건물을 지금 취득했다고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ED 조명 사업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고 있고, 특히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 지금 설비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특히나 캐파가 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심점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국내외 LTE 투자가 재개되면서 통신 장비 부분만으로도 지금 고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한층 더 덧붙여서 LED 조명 매출 부분이 5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급증을 하면 지금 이익 증가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MW 전통적인 지금 통신 장비 업체로만 봐왔었는데 어느덧 LED 조명의 매출 부분이 상당히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가의 레벨업에 한층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28,050원에서 고점을 찍고요. 지금 19,300원인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 급등을 했다가 급락했었을 때는 항상 그 이평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는 차트가 조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캔들 미디어입니다. 캔들 미디어가 지금 M&A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컸는데요. 시초가 때는 8.7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업체를 비롯해서 다수의 기업이 지금 캔들 미디어를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M&A 시장에서는 지금 인수자를 지금 캔들 미디어를 지금 인수자 찾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에 가까운 유동자산과 250억 원. 그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39억으로 상당히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으로요. 올해 같은 경우가 흑자 전환을 지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자가 찾기는 지금 좋은 조건이긴 한데 여기에도 좀 악재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3.57%로 다소 높은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인수하는 층에서는 아무래도 대주주의 요건이 지분이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바일 서비스 및 그 극장을 제외한 두 개 판권을 지금 수입, 제작, 판매하는 기업으로 지금 곧 콘텐츠 유통 10년 이상의 노하우로 지금 DVD 제작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구글과 지금 온라인 콘텐츠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최초로 DNA 필터링 기술 미주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콘텐츠 공급 시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상당한 입지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M&A 이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약보합권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에서는 미지수를 좀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호가가 857원이죠. 거기다 거래량이 되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80만 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래량이 안 좋은 거는 상당히 좀 접근을 단기적으로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공업 오늘 지금 첫날 지금 상장을 했었죠. 오늘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7.23% 정도 지금 마이너스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날 보통 마이너스권인 경우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유지가 됐었던 적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1969년도에 설립된 오래된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중 내장재 전문 업체로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금 1,072억 원, 73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8억 원의 매출액과 70억 원의 지금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주들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만의 그런 모멘텀의 유지보다도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주 테마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비트코인 테마주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제2시형 같은 경우는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단기 매매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커스가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테마주들은 앞으로도 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장외에서 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도 등락은 좀 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테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중국 모멘텀 때문에 게임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NC소프트가 아주 대표격인데 오늘 조이세트가 박스권을 뚫어내는 아주 모멘텀을 그쪽에서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상승폭 체크해보겠고 구체적인 신규 게임 런칭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SK컴즈가 어제 말이 많았었죠. SK플래닛하고 합병설을 회사가 부인했는데도 그래도 7%대 급등세를 유지하면서 끝났었습니다.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데 어제 왜 상승폭이 급격히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지 그 부분도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젠백스는 더더군다나 어제 만만찮게 말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설, 이 루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면서 하한가로 끝날 뻔했던 젠백스가 마이너스 1%대 정도에서 아주 약하게만 빠지고 끝이 났었는데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었던 젠백스 역시 오늘 흐름 같이 한번 보고요.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규모 유증 때문에 오늘 또 밀리네요. 자, 조이시티 그리고 SK컴즈, 젠백스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부장님. 예,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일단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도 한 850원 상승 한 2,70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좀 인기를 끌었던 룰 더 스카이 후속작 더주라는 이런 게임주가 일단 출시가 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1월 달에 일부 게임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좀 직전 고점대 매물들을 좀 일부 좀 돌파하는 그런 좀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좀 수반이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역시 외국인하고 개인이 일부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좀 보유하는 전략. 새롭게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좀 늘림목을 줄 때마다 좀 새롭게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컴즈인데요. 역시, SK 플레인이 최대 주주입니다만은 합병설이 끊이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인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비교적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좀, 상승폭이 확대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 2% 하락한 5,8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부인 공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부 내용이 나오면서 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부분, 8분기 연속 적자 나는 부분은 역시 투자자들의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또 분명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이를 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역시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개인만 꾸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더 보유하는 전략, 새롭게 진입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좀 합병설이 구체화될 때 일부 그 당시에는 뭐 좀 더 상상도 했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를 좀 보겠는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감자 법정 관리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고요. 일부 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면서 강력 대응하는 그런 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매출이 한 316억 정도의 한 일부 40억 정도 내외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 있는 상태라 과연 이제 법정 관리 갈 수 있느냐 부분은 법적으로 좀 더 세밀한 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런 악재가 나온다는 부분은 역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기미가 좀 이제 그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시장에서의 반응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는, 좀 이제 배제를 하셔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기존에 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손실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오히려 비중을 이 기회에 좀씩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한 2천억 규모의 그 유상증자, 특히 이제 2대 주주인 신들러와의 갈등이 재현되면서 주가 하락이 지금 52주 신저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실적의 문제, 따라서 뭐 자금의 문제, 이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저 리스크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우려 속에 코스피가 오늘 2,000 아래쪽에서까지 개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단기 조정폭으로는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상당히 좀 좋게 보셨었고 IT 자동차 위주로 좀 담아가자 하셨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워낙 뭐 올해 내내 떠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미 노출된 악재이기도 하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그 내년 3월 실시가 거의 뭐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일부 잡음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6일날 발표되는 그 고용 지표에 따른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좀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래서 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그 테이퍼링이 실시를 된다는 거는 미국 시장도 경기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좀 확증을 갖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쪽은 일단 미국 경기 회복 따라서 뭐 유로존이라든가 중국의 모멘텀을 갖춘 경기 민감주 섹터에 대해서는 조정시마다 지속적으로 좀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의 그 매매 패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의 매수 추이가 이어지는 한 우리 시장이 뭐 급락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정시마다 좋은 종목은 좀 담아가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소폭이지만 연기금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자, 멀리 명동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 정윤성 PB님의 말씀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 현 선물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기관 매도까지 겹쳤었는데 뭐 대외적으로도 지금 뭐 환율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제부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2,000 지금 뭐 지지가 되네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수의 방향성은 우선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대응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좀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지금 1,061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이 좀 올라갈수록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식에서 많이 먹어야지만 환율에 그 깨지는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한국 시장이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아무래도 그들의 그 주식을 사는 그런 의사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환율이 며칠째 지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지금 뭐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순매도에 임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반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증시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환율만 보고 그냥 뭐 지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런 와중에도 단기 낙폭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또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또 그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단기 낙폭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도 외에도 좀 IT 쪽이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수급과 동시에 한 번쯤은 같이 단기 매매에 임해도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은 조금 엔화 약세 그런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또 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한 번 더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낙폭과대 종목, 특별히 오늘 조선, IT 면역 종목 보이니까 단기 매매 이런 종목들은 가능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구광식 부장님, 동양증권 정윤성 PB님과 함께 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00을 깨면서 시작했던 오늘 아침 선물시장 분위기 같이 파악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연속 매도 전략 폈는데 아주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오늘까지 그냥 쭉 매도 전략으로 임해도 좋을까요? 오늘 더 빠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들 위축되실 것 같은데요.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와서 뒷부 때리는 환율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과연 진짜 원달러 환율 추이 때문에 밀릴까요? 전 좀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는 월말 효과에 따라서 기관 쪽의 플레이에 의해서 동시 만기를 앞두고의 한 포지션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기술적으로요. 일단 개파락에 의해서 양봉 모양 가능성 높다. 그러면 공포의 매수를 일단 잡는데 그 공포 매수를 여기서 끝까지 잡고 위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요. 번트도 좋고요. 안타도 좋으니까 한 1루타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공포 매수 잡자.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난 금요일날 오후장부터 시작된 외국인들 부분보다는 기관 쪽의 플레이에 의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 부분, 월말효과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겠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해외월까지 동반해서 하락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갭 부분에서 위축을 계속 시킵니다. 현재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조정을 받아야 될 위치였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어제 야간 쪽과 어제 우리나라 주간 종가 기준 쪽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점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해외발이 그냥 기름을 붓는 형식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에 추가 조정 쪽으로 열리는 것처럼 되게 크게 보이는데요. 자, 그럴 사유는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출발된 매도 압박이 개인들 쪽으로도 매도가 확대가 되었다가 축소, 그러니까 방향성을 조금 잃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규모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창구 쪽에서의 매수이익 강도가 상당히 전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강화되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선치적인 관점, 지금 시장에서는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 창구 중에서 시장이 연기금은 현물 쪽에 강화를 시키지만 금융투자창구 쪽에서는 선물 시장의 파생 쪽에서의 강도, 즉 거래 비중 자체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자신들이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점, 선취 관점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래서 바닥을 논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저는 오늘은 저가 매수를 잡아서 한 땀 한 땀 수익을 내는 것이 오히려 여기서 추격 매도보다는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주 후반부에 가야 정확히 지지력 확인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콜옵션 쪽의 시장 자체도 이제 조금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일부 포착되는데요. 같은 동시간 대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특히나 기관계 쪽, 금융투자창구 쪽은 양매도 포지션 자체를 잡고 있는데 이 포지션 해치 자체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쪽의 드라이브를 좀 강화시키는 부분인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개인들이 풋옵션 쪽으로 아침 초반부터 따라붙고 있다라는 건 조금 우리가 역발상을 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보면요. 베이시스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 들으셨을 텐데요. 현재 베이시스 상황 무조건
차익 쪽보다는 비차익 쪽에서 매도 압박 카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바스켓이 계속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비어지는 위치에서 들어오려면 베이시스의 값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는 얕은 컨텐코와 얕은 백원은 절대로 비차익이 들어올 현재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익 쪽에서 올렸다 내려왔다 강도 정도 조절만 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선물만의 그러니까 종합지수와 선물의 괴리차를 계산할 수 있으면 장중에 어느 쪽이 왜곡되고 있구나, 어느 쪽을 따라가겠구나 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아주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금일장 황금 라인 쪽으로 보기 앞서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걱정하시는 게 지난 금요일 날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 외국인들 주도하고 있다. 이번 주 외국인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는 투신이었고요. 한 주는 금융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는 무조건 외국인이다라고 했습니다. 2주 동안 주도 주체에서 부실되면서 빠져나가서 관망세로 일궈놨던 외국인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고 있는 환율 추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달러 환율 추이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는 건 외국인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추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엔달러 추이입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갈 거냐 말 거냐의 기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추이의 집중력보다는 엔달러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확대되면 고점 매도다. 그렇다면 이건 출발과 함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 스위칭을 하게 되면 눌린 매수 저가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보면요. 지금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죠. 제가 왜냐하면 어제 저희는 마지막 종가에서 완전히 매도, 추세 매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으로 다 빠져나왔는데요. 그 부분 이유는 오늘은 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의 갭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양봉을 만들 만한 그런 타임상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황금 라인 쪽으로 잡아드리면요. 264점 좀 안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위쪽으로 잡을 텐데요. 264.15로 설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지금 윗꼬리가 달려서 저항대를 맞았지만요. 이 부분 저항대를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폭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현재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공포에 조금 견디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잡는 게 분명히 유리한 위치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이 황금 라인 정도까지 공포 매수를 잡으시는데 이 부분 대비해서 봤을 때 안착을 하면 반등치가 조금 더 크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현재 황금 라인을 위쪽에 제가 수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략 노출이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그거는 못하고요. 현재 264.15인데 황금 라인이 현재 요 263점 중후반부 저가 매수 내리시면서 일단 방망이 짧게 잡으시면 오늘 역시도 또 수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매수 잡자 황금 라인 기억하시고요. 외국인 장중 매수로 틀면 더 확실한 신호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 하나 축소 우려의 코스피가 2천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21선 사수에 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출발 제시 와이드 2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